가장 중요한 건 사실 돈,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얼마 정도로 예상하세요? 150? 10세 감독이 같습니다. 에? 한 달에요? 한 달이죠? 일주일 아니죠? 한 달에 으로. 자, 여기는 쾰른에 있는 독일 스포츠 대학교 운동장입니다. 왜 왔냐면 한국인 축구 코치가 있다고 해서 소개를 받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독일에 온 지 지금 이제 7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쾰른이란 도시에 그 독일 체육교육교에 다니면서 이제 4년째 독일 3부 리그 빅토리아 쾰른이라는 데에서 코치로 일하고 있는 그 이선구라고 합니다. 네, 정확히 하면 지금 이제 어깨 수술. 사실 그것보다도 어깨 수술도 있었는데 비자 문제 때문에 축구 지도자 공부를 하러 독일에 왔는데 지도자 공부를 받기 위한 비자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 비자로 이제 지도자 공부 같이 하고 있다가 이 시점에서는 내가 논문을 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구단의 양해를 구하고 이번 시즌 잠깐 쉬는 걸로 해서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 네, 빅토리아 쾰른 뭐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쾰른이라는 팀은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니까 그 쾰른과는 다른 네, 그렇습니다. 쾰른 안에 있는 또 다른 팀인데 자격증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셨죠? 제가 갖고 있는 거는 UEFA B급인데요. 이거는 사실 독일 오자마자 한 2년 뒤에 딴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B급 하면은 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수 출신 아니면 일단 좀 많이 떨어지고 네네. 신청도 못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인데 제가 이제 운이 좋게 한국에서 선수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C급 자격증까지는 딸 수가 있었어요.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선수를 할 수 있는 재능도 없었고 환경이 되지 않았어요. 대학교에 들어왔는데 제일 할 수 있는 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축구 심판이었어요. 축구 심판으로서 뭐 되게 높은 수준까지 갔던 선배들도 많아서 그 형들 따라다니면서 군대 가기 전까지는 축구 심판을 할 수 있었고요. 제대하고 오니까 정말 우연히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그 비선수 출신으로는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정말 운이 좋게 이제 들어갈 수 있었고요. 배워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재밌고. 그래서 이 길을 가고 싶다, 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시작해서 한국에서 이제 뭐 방과후 활동부터 시작해서 클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학원 축구부를 했었고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 배움에 대한 갈증이나 이런 것들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베스트 11이라는 축구 잡지를 보다가 독일 축구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 6부 리그 축구 선수인데 한 달에 50만 원 정도의 뭐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기사를 봐가지고 여기서 지도자 교육도 받고 그런 선수도 한번 클럽에서 한번 뛰어보자는 생각으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요. 그냥 한번 1년 정도 보자는 생각으로 왔었고요. 근데 이제 C를 한국에서 따셨는데 여기 와서 지금 B 자격증을 바로 도전했죠. 가지고 있으면 독일에서의 D, C 과정은 어떻게 된 거죠? 독일에서도 이제 D는 없고요. C라는 자격증이 있지만 본인이 무조건 C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원하면 C를 건너뛰고 B부터 할 수 있습니다. 축구가 무조건 엘리트 축구 지도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취미 축구를 위한 지도자들, 모든 지도자들의 밑에서부터 위까지 수준이 향상돼야만 그 전반적인 축구가 향상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권장형 자격증이 C나 D라면 유럽에서는 작은 클럽의 지도자들도 최소한 B는 가질 수 있게 모든 사람들이 쉽게 B에 도전할 수 있게 이렇게 열려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B로 하면 실기도 있을 거고 당연히. 예, 그렇죠. 실기도 3일을 봅니다. 시험을요. 뭐 트래핑, 뭐 드리블 그런 거는 아주 작은 수준이고요. 사실 여기서 보는 거는 코칭. 그 사람이 축구를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축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게 대부분의 그 점수에 포함되고요. 축구를 자신이 얼마나 그 시범을 보일 수 있느냐는 5%, 10% 아주 작은 타일에 속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시범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그것보다 어쨌든 전달하는 능력, 그러면 독일어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완벽하게 마스터하지 못하면 자기 생각이 당연히 전달이 안 될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만약에 지도자 공부를 하러 만약에 자격증을 공부하러 오실 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은 독일어 공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비선 출신은 거의 이제 지도자가 되기 어렵다고 결론이 나 있고, 하지만 유럽에 왔을 때는 언어만 뒷받침이 돼주면 충분히 맞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코치가 되려면 특히 한국 사람들이 어떤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되는지. 처음에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어학 공부만 해야 됐고요. 또 한 1년 반 정도는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학교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독일 온 지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됐을 때 이제 겨우 제가 원하는 이제 축구 공부를 살살 시작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가 됐어요. 자격증을 따고 팀을 이제 들어가고 싶은데 인맥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한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 그냥 무대포로 들이대기. 어차피 안 될 건데 이름 있는 FC 쾰른이나 레버쿠젠이나 다 이메일을 썼죠 일단. 레버쿠젠도 썼어요? 네, 그럼요. 답장은 해줘요. 네, 레버쿠젠이나 FC 쾰른이 아예 0%는 아니에요. 왜냐면 바르셀로나 이런 팀들도 15세 이하의 코치들은 파트타임 지금 그게 이제 유럽 축구의 시스템인데 트레이너 일이 사실 쉽진 않잖아요.
뭐 선수를 다뤄야 되고 아이를 다뤄야 되고 학부모들 상대해야 되고 파트타임직이기 때문에 일은 많고 성적에 대한 좋은 팀일수록 압박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향 지원을 하면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막 수준이 한 15세에 들어갈 수 있는 팀인데 초등학교 저학년을 지원한다든가 그러면은 길은 열려 있어요. 네임밸류가 있는 팀들은 뭐 초등학교든 고등학교든 모든 독일 사람들이 다 여기서 경력을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네. 공개 테스트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없고 사실 여기도 인맥입니다. 아, 그래요? 네. 독일이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더 심해요. 이 독일 사람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느꼈던 거는 아는 사람을 쓰고 싶어요. 내가 직접 봐서 이 친구에 대한 능력을 검증된 사람,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에게 능력을 보여준 사람이 제일 먼저 이제 선택을 받게 되고요. 뭐 이런 큰 구단으로부터는 아쉽게도 이제 안 된다라는 그걸 받았고, 사브리그가 우리나라로 치면 실업 수준의 준프로인데요. 뭐 내셔널 리그 정도 되네요. 네. 제가 하향 지원을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도 상관없고 유치원도 상관없고 나는 이제 시작이니까 한 3군데 4군데에서 이제 그럼 한번 면접 보러 와라 이렇게 됐어요. 면접은 다 받고 너희 코칭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3군데 중에 이제 제일 좋은 팀부터 이제 테스트를 봤어요. 바로 다음날에 이제 생각보다 너가 잘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바로 그럼 다른 데는 바로 하지도 않고. 그 팀이 빅토리아 켈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유치원, 거기서 말하는 유치원 코치부터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런 걸 생각하고 지원을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생각보다 많이 12세 10세 숫자가 안돼 10세 네,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의 감독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10세팅 감독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몇 시간 정도 일을 하나요? 일반 작은 클럽에서는 이 나이 때 되면 2번 훈련에 1번 시합이에요. FC 켈른이나 뭐 이런 큰 클럽에서는 3번 훈련에 1번 시합이 있습니다. 근데 FC 켈른이나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그 너무 이름 있는 클럽이라서 독일 축구협회에서 이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나친 훈련은 안 돼서 오히려 3+2에 4번 정도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떨어지는 구단은 의욕이 넘치는 구단이 나잖아요. 그리고 또 독일 축구협회에 대한 그 감시도 조금 덜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합니다. 3+2. 그러면 일주일에 5번 정도 한다고 봐야 되네요? 네, 그때는 그렇습니다. 한 번 나갈 때마다 훈련하고 정리하고 하다 보면 한 3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봐야 되나요? 훈련은 1시간 반이고 준비가 저는 이제 1시간 일찍 갔고 그리고 뭐 정리 또 한 30분 하고 그다음에 가는 시간 오는 시간 하루에 뭐 한 6시간. 게다가 훈련 준비하는데 사실 초등학교 정도 되면은 1시간 준비도 많이 한 거거든요. 언어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6시간 밤새 공부하고 막. 네, 왜냐면 이게 어떻게 뭐 발표하다시피 중간에 끊기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90분을 완벽하게 해야지 중간에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정말 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네, 지금은 뭐 조금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뭐 잘 안 돼도 뭐 그냥 얼굴도 두꺼워졌고. 두 번째는 10세 감독하고 15세 코치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15세 코치가 이제 시즌 시작할 때 갑자기 그만두게 됐는데 15세 감독이 이제 같이 한번 해볼래 그래가지고 그때 15세가 이제 제일 높은 리가였어요. 상대 팀들이 FC 켈른, 레버쿠젠, 도르트문트, 샬케 저로서는 동기부여가 굉장했죠. 그러면 막 샬케 유소년 팀이 오고 네, 샬케 그렇죠. 유니폼 먼저 입고 저희가 가기도 하고 와서 시합도 하고 그때 저희가 이제 강등을 하게 됩니다. 15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감독은 17세 팀으로 가게 돼요. 오히려 한 단계 올라가서. 네,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유소년 총 책임자가 성적보다도 저의 감독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독이 노력이나 뭐 이런 발전 가능성을 보고 저는 그냥 같이 낑겨서 이제 17세로 가면 어떻게 보면 진짜 축구 선수로 도약할 수 있는 그 정도 나이대잖아요. 사실 15세에 대한 관심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고요. 유소년이라고 해도 17세부터 관심 있게 보고 이제 스케일도 갑자기 확 커지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여기 왔을 때 생활이잖아요. 돈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얼마 정도로 예상하세요? 진짜 감이 안 오는데 150? 만 원이요? 네, 150만 원. 150원은 아닐 테고. 10세 감독이 150유로를 받습니다. 에? 한 달에요? 20만 원? 한 달이죠? 일주일 아니죠? 네, 한 달에. 한 달에 150유로? 초등학교 고학년, 그다음에 중학교로 올라가면 250유로. 30 몇만 원? 14세, 15대
감속 정도 되면 한 400유로. 그 다음에 17세 감독부터는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7세가 이제 진짜라고 보시면. 그러면 지금 17세 코치를 얼마 정도 코치랑 감독이 또 많이 틀리죠. 17세 코치면 제가 350을 받았습니다. 350 유로. FC 쾰른이나 레버쿠젠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구단이잖아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7세 감독 또는 19세 감독 정도는 돼야 네. 생활이 되는 만큼의 돈을 벌지. 네. 그 뭐 코치라든지 그 밑에 감독들은 좋은 말로 표현하면 여기서는 명예직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조건 다른 일을 해야 되겠네요. 그게 문화입니다, 여기는. 이게 축구가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의 취미로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프로의 길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벽을 넘으려면 자기 인생 뭐 걸어야죠. 그러면 궁금한 게 이 외국 감독들이 한국인 코치랑 하는 거를 네. 이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뭐 영국 쪽에서 이제 뭐 올리신 어떤 유튜브를 봤어요. 유명하신 분인데 보이지 않는 벽이 있고 이 차별이 있고 그분이 얘기에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100% 이해는 되는데 독일이 좀 달라서 그런지 아니면 이 독일 중에서도 쾰른이 굉장히 오픈된 도시거든요. 여기는 정말 실력이 있다면 이런 곳조차도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받아주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이렇게 뭐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이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왔고 좀 늦기도 했고요. 정보도 많이 없었고 이래서 지금의 저의 성장 속도와 제 위치를 봤을 때 이게 절대 뭐 차별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 정도밖에 못하는 게 아니라 제 능력에 비해서 많이 인정해 준 건데 제 능력이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구체적인 계획과 뭐 이런 것들을 세워서 여기서 정말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뭔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어렵지만 하면 돈은 좀 버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돼도 돈을 못 버는 상황이니까 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독일로 넘어올 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이것만 한다는 생각 말고 좀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한다는 생각, 열린 마음으로 와야지 지금 이성구 코치처럼 계속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는 거지. 정말 약간 큰 꿈, 뭐 한 번에 돈을 번다. 뭐 유럽에서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좀 많이 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와서는 실망만 하고 갈 것 같습니다. 일단 언어적인 문제. 이제 지도자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독일어가 영어보다 굉장히 어렵다.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이나 보니까 비자 문제가 있어요. 지도자 교육을 위한 비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비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공부를 수반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제가 한국에서 했었던 학사 공부를 중간에 편입을 해가지고 다시 했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잃는 시간이 굉장히 크고요. 세 번째는 코치로서 벌 수 있는 돈 생각보다 굉장히 적기 때문에 뭐 무링뉴나 가르디올라 이런 걸 꿈꾸면서 유럽에서 뭔가 계획하고 꿈꾸신 분들이 많을 텐데 치밀한 계획 그리고 또 여기 와오면은 또 진짜 부딪혀서 노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지도자 자격증도 있지만 코치나 감독으로서의 가능성보다 전력 분석가가 굉장히 좀 제가 생각할 땐 전략적으로 한번 노려볼 만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감독 코치는 하나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뭐 이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뭐 사람을 다뤄야 되는 일이고 굉장히 좀 복잡한데요. 이 전력 분석가라는 거는 축구의 하나의 이쪽의 전문가가 돼가지고 그 아시아 사람들의 그 근면함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제가 아는 일본인 친구는 벌써 프로구단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쉽진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이렇게 앞서 가시는 분이 계시니까 독일에 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뭐 10년 뒤에 20년 뒤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인 코치, 한국인 감독들이 또 분데스리가에서 활동하는 뭐 날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쾰른에 있는 독일 체육대학교였습니다.